사랑을 배달합니다의 듬직한 배달꾼 김웅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준상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황소개구리가 상당히 문제잖아요. 네. 근데 황소개구리 먹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예. 예, 저도 먹지는 못했는데 예. 이 황소개구리가 처음에는 그 외국에서 이제 식용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 우리 자연 생태계까지 파괴를 시키고 있어서 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썽이 예. 되겠죠. 근데 얼마 전에 환경보호 단체에서 이 황소개구리 잡는 날 이렇게 네. 해서 아주 행사를 크게 벌였다고 그럽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그 식물이나 동물들이 우리 국토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문화까지도 지금 침투당하는 게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예, 뭐 황소개구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마늘이나 뭐 아주 사소한 그 시장에서 구입했던 그런 채소들까지도 다 이거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문화를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좀 네.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문화를 물론 선별해서 수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우리 문화의 어떤 주체성, 국민의 주체성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이라도 우리 문화는 빨리 그 개발돼야 되고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화의 바탕 위에서 그 외국 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요, 우리 안동 지방에는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좀 바른 생각을 갖고 또 열심히 일하는 대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네.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잠시 후에 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우리 앞날이 조금 더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그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분들과 함께 온 밤을 환하게 지새면서 열심히 면학의 길을 걷고 있는 네. 그런 장한 젊은이들이죠. 안동대학교의 봉사동아리입니다. 선 모임을 오늘 찾아봤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젊은이들 여러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77년 마리스타 실기교육원으로 출발해 83년 마리스타 야간학교로 바뀌면서 현재까지 야간학교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있다. 이건 15년째 야간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안동대학교 봉사동아리 선모임. 현재도 25명의 야간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낮엔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제각기 수업을 듣고 배우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만 하는데. 수업이 없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동아리 방으로 발길이 옮겨진다는 회원들. 축제 끝났잖아. 할 때 하기 전에 얘기하고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 시간이 없었고 내 맘대로 6월달 한번 해야지. 반말은 가면 좋잖아. 바꿔주면 안 될까요? 아이 그 돈이 없어갖고. 오늘은 잠시 야학에서 밤마다 준비하는 야참 문제로 의견을 나누고 옛날에는 국수도 했다. 한다고 했다가 막혔어. 주당 한 번씩만 하면 안 돼? 근데 손이 되게 많이 가잖아. 우리 생각해봤거든. 뭐 짜장면 뭐 이렇게 라면 생각해봤는데. 국물을 집에 갖고 와서 니 혼자 먹어라. 밥에 말아 먹자. 기숙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필요. 회의 중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을 만큼 아직도 밝고 순수하기만 한데 매주 토요일 계획을 장난스레 적어놓았지만 이번 달도 2차례 장애인들의 생활하는 우리 집을 방문하는 일을 빼놓지 않았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시내에 있는 야간학교로 출근을 한다.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힘들여 4층까지 계단을 오르고 중등 일반이요. 23분 중에 9분. 매주 목요일이면 학교 운영을 위해 교무 회의를 연다. 중에 평균 6명 출석하십니다. 고등반이요. 네, 22명 중에 6명. 이 담임 선생님들은 계속적으로 좀 출석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고요. 학생까지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의 출석 상황도 꼼꼼히 점검한다. 학생들의 편의시설이나 학습 상황, 시험까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넘기질 않는다. 시험을 한 과목이라 아침에 그 과목은 빵점.
예, 그게 전과목 시험을 치지 않으면 성적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학교 동아리에선 편하고 허물없이 지냈지만 야학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엄격하게 동료 교사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교사로서 갖춰야 할 일에 대한 애착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고루 갖추고 있는 이들.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이면서도 15년째 야학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건의사항 없으면요. 이상으로 교무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갈 무렵이면 야간 학교의 수업이 시작된다. 때론 나이 어린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보다 나이 많은 부모님이나 할머니 뻘 되는 분들이라 처음엔 왜 그리도 떨리던지. 그 다음 글자 보세요. 가위. 맞아요. 네. 그럼 마지막 글자 뭐 불렀죠? 나비 불렀죠? 나비. 늦게나마 공부하게 되어서인지 열중하는 학생과 철저하게 공부를 시키는 나이 어린 호랑이 선생님. 가면. 가 써보세요. 가. 예, 그 다음 위자 써보세요. 위. 마음은 뿌듯하지만 뒤늦게서야 배우는 것이 부끄러워 가족이나 이웃에게조차도 숨기고 야간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상당수이다.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배움의 시기나 기회를 잃은 이들에게 있어 학교는 사마귀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 아닐까. 뭐 있죠? 노장사상에 나오는 거? 노자가 주장한 게 뭐예요? 무의자야, 그죠? 무의자야.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 검정고시 합격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더구나 학생으로 교사로 동분서주하는 교사들에 대한 고마움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는 이들과는 남다르다. 선생님들이요. 일반 선생님하고는 좀 다르지만요. 안동대학교 선생님들이잖아요. 학생들 분이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은 우리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요.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뭐 해놨는데? 선모임에 들어온 신입생이 가장 먼저 배우는 일은 야참 준비하는 일. 특별히 1학기에 교사로 발탁되는 일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한 학기 동안 야참으로 먹을 라면을 끓이는 중대한 임무를 맡는데 20분의 휴식 시간 동안 먹는 야참은 교사들의 활력을 돋우는데 한몫을 한다. 네, 안녕하세요. 왜 오늘 안 나오셨어요? 매일 결석한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출석을 독려하는 것도 일반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이들이라 결석생은 거의 없다고 한다. 수업이 없는 틈틈이 밀린 과제도 작성해야 하고 새우잠을 청하기도 한다. 1인 2역의 생활이 고단하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미처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학생을 위해 시험 칠 기회를 주는 것도 야학에서만 볼 수 있는 정겨운 모습이다. 야간학교 활동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가야 되니까 엄마한테 꾸준 듣고 이제 그게 좀 힘들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고 하니까 학점 관리에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학생분들 잘 안 나오고 하면은 수업하는데 제가 많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학교 이제 수업 마치고 야간학교 와서 이제 교실에 들어가면은 이제 학생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을 보면은 이제 막 학교 지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학생분들 보면은 이제 되게 힘이 나거든요. 그래갖고 수업이 열중하고 이제 그렇게 해온 보람이 이번 고익 검정고시에서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이 고익 검정고시에 많이 합격된 결과로 나타남으로써 그때 가장 기분이 되게 보람 있었어요. 이제
진짜 그 합격증 보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시니까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늦은 귀가 때문에 매번 부모님의 걱정 어린 염려를 듣지만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다는 젊은 교사들이 있기에 선모임은 달밤만 피는 달맞이 꽃처럼 밤이면 더욱 그 아름다움을 더해만 간다. 네, 아주 참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그런 젊은이들이죠. 예, 소설 생각 안 나세요? 상록수 생각이 나는데요. 그 야간학교 시설이 예전처럼 거의 그 옛날에 듣던 것처럼 그렇게 열악한 시설은 아니지만요. 지금 이렇게 화면 보시면서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공부했던 그런 기억 되새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저 해방 세대 또 6.25 세대는 뭐 공부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 야학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은 시대의 어떤 그 부산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게 봐야죠, 그죠? 그런데 또 요즘 대학 동아리가요, 교수님. 예. 봉사 동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노는 데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신나게 노는 동아리도 필요해요. 예, 근데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그 봉사 동아리를 많이 하고 또 주위에서 보면은 노는 것 같죠. 하지만은 지금 방금 선을 보셨듯이 대부분 자기들의 소임을 상당히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이래 봐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 지금 방금 보신 그 서모임이겠죠. 이 회원들이 모두 이제 본부는 학생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야학에 나가서 야학 지도하는 또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지. 또 공부해야지, 학점 관리해야지. 뭐 참 정신 없겠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교사들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또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조심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겠군요. 사실 이거 뭐 나이가 많은 학생이라서 조심해야 된다기보다는 뭐 교사는 항상 그 학생들을 조심해야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서로 간의 인격 존중이 될 때만이 그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어린 분들이나 그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가운데서 뭐 일을 하다가 보면은 충분히 그 어려움이 극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그 야참으로 라면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간 이 신입생들이 뒤치다거리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뭐 여간 힘들지 않겠어요? 뭐 어디든지 들어가면 제일 밑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기초 단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또 보람된 일 아니에요, 먹는 거. 그리고 저 야간 학교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노하동에 있는 우리 집에 불황인들이 모여서 하시는 곳에 가서 한 달에 2번씩 체계적으로 그 봉사활동을 하시고 계신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선모임은 봉사활동이 무엇이라는 걸 잘 알고 참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모두 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밤에도 또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시고 공부를 하는 그야말로 그 주경야독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셔서 그런지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학생도 피곤하고 또 선생님도 피곤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그 열정들이 있고 또 선생님들도 피곤하더라도 그 강의를 할 때 상당히 힘이 난답니다. 또 몸에 그 아픔도 없어지고. 아까 그 화면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의 눈빛만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렇죠. 사실 즐거운 마음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상당히 그 신체에 힘이 된다는 걸 우리가 꿈을 먹고 또 보람 먹고 이 예. 젊은 날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 보람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그러니까 신체에 뭐 좀 불편한 것쯤이야 뭐 그뜬하게 이겨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저 마리스타 야간학교는 9월부터 1학기가 시작이 되고요. 네. 3월부터 이제 또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등록은 이제 학기가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학비가 전액 무료지 않습니까? 아, 예. 근데 이걸 잘 몰라서 홍보가 아마 덜 된 모양이에요. 근데 홍보가 안 돼서 또 많은 분들이 못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말이에요.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육의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15년 동안이랍니다. 이 선모임이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야간학교를 위해서 힘써 왔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또 우리 사람 사는 사회를 좀 따뜻하게 하고 온기를 느끼게 하지 않나 싶어요.
But if you look for truthfulness, you might just as well be blind. It always seems to be so hard to give. Honesty is such a lonely word. 네, 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강산이 한번 변할 동안에 한 가지 일만 해오신 그런 부부들을 이번에 또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의성에서 12년째 채소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굳히신 이 권호석 씨, 황보귀연 씨 부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가정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하는 권호석 씨 부부 일단 만나보시죠. 네. 새벽 2시 반. 졸리움을 뒤로하고 가게 문을 나서는 권호석 씨.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이라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길을 나서는데 그의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된 것이다. 오늘처럼 비 오는 새벽길이면 운전도 더욱 조심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그가 가야 할 곳 대구에는 도착이 늦어진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대구 팔달시장.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새벽을 여는 이들이다. 네, 안녕하세요. 북적대는 사람들 사이에 부지런히 장을 보는 권호석 씨. 들어야 벌려주세요. 잠이 부족한 탓에 하품 섞인 목소리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동무상이 아닌데 차요. 동무상이에요. 매일 들르는 곳이라서 어느 곳에 가야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잘 안다. 여느 주부들보다도 꼼꼼하게 장을 보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물건을 구해야 하기에 오이, 배추, 이곳저곳 눈길을 멈추지 않는다. 실파 형님 옷에 없지. 밤새 내린 비 때문에 물건값이 껑충 뛰었나 보다. 펼쳐진 장부를 보며 예상했던 물건값을 조정하기도 하고. 아바이 바꿔줬어. 어제 주문받아둔 곳에 전화를 걸어 현지 사정도 알려준다. 야, 박스상 주고 12,000원 간다마는 그래도 주무이가 그래 알았다. 그래 잘 자라. 잠시 쉴 틈도 없이 3시간이 넘게 장을 보고 차에 가득 실린 과일 채소를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대구에서의 볼일을 마무리한다. 어느새 어둠이 거쳐 제법 밝아진 시장을 뒤로하고 자신의 생활터전인 의성으로 향한다. 날이 다 새버린 아침 7시. 새벽 시장을 다녀온 권호석 씨가 가게에 도착하고 남편이 대구에 간 사이 벌써 가게 문을 열어놓고 학교 가는 아이들 아침밥을 차리는 부인 황보귀연 씨. 했다고. 오늘 토요일에 어저께가 제일 실이가 안 나고. 오늘도 신청해갖고. 그럼 너 신청할까? 신청해갖고 여러분들 잘 소스 맞아야 돼. 밥상을 차려주자마자 남편이 싣고 온 물건 내리는 일도 거들어야 한다. 잠깐 동안 눈 붙일 여유도 없이 부지런히 짐을 내리는 권호석 씨. 그런 남편을 거드는 사이에도 아이들이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엄마는 걱정이다. 이른 아침부터 장 보러 온 손님 맞으랴 학교 가는 아이들 챙겨주랴 두 부부는 정신이 없다. 아빠 돈 좀 많이 돌라 해라.
장사할 준비를 마치고 이제는 새벽같이 골라온 채소를 주문받은 곳으로 배달해야 한다. 그가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은 남부초등학교 급식소. 아이들이 먹어야 할 채소이기에 더 신경이 쓰인다. 매일같이 시간을 맞추는 것도 말이다. 배달하고 가게에 돌아오면 또 다른 배달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현풍식당 옆에. 권호석 씨 부부가 이 장사를 시작한 건 12년 전. 이젠 의성에서 제법 유명한 과일 채소 가게로 자리 잡았는데 가게 이름은 큰딸 현주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간판은 없지만 이곳 의성시장에선 현주 상회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주변의 식당은 물론 멀리 있는 식당이나 관공서에서도 주문이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 오늘은 5일마다 열리는 의성 장날이라 평소보다 주문이 많이 밀려 있고 가게를 찾는 손님도 끊이지 않지만 바쁘면 바쁠수록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하는 두 부부의 모습이 정답다. 오전이 거의 다 지날 무렵 때늦은 아침 식사를 하는 권호석 씨 부부. 빨리 와서 배고파 죽겠다. 밥 먹게요. 이들 부부에겐 아침 식사 시간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라는데 생활 리듬이 완전히 뒤바뀐 오석 씨는 식사가 끝나면 오후 일과를 위해 밀린 잠을 청한다. 그러니까 영창구치 좀 많이 시켜 먹어야 돼. 명단은 산나 껍데기 시켜. 의성 여자고등학교. 고3 수험생인 작은 딸 은경이가 다니는 학교다. 입시를 앞둔 3학년들. 모처럼 돌아온 체육 시간에 몸도 풀고 스트레스도 풀고 은경이도 농구 연습에 열심이다. 즐거운 점심시간. 친구와 함께 도시락을 챙겨 들고 옆반으로 향하는 은경이. 방금 체육 수업을 받고 먹는 도시락이라 밥맛이 절로 나고 어딜 가나 얘기거리가 끊이질 않는 여고생들. 밥 먹으면서도 무엇이 그리 재밌는지 연신체잘거린다. 어둠이 잔잔하게 밀려오는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기 시작한다. 큰딸 현주와 막내 아들 태욱이와 함께 가게를 정리하는 권호석 씨. 수업 마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일손을 보태는 현주와 태욱이. 그리고 지금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은경이. 3남매 모두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공부보단 먼저 참된 인간이 되길 바라기에 권호석 씨 부부는 예절과 가정교육을 강조한다는데 착하게만 자라준 아이들이 이들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이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 입시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책과 씨름하는 수험생들. 책상에 엎드려 잠들 만큼 피곤도 하련만.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은경이. 이른 새벽부터 장사해야 하는 부모님의 수고로움과 매일같이 학교로 마중 나오시는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을 한시도 잊을 수 없기에 오늘도 힘주어 펜을 잡는다. 예, 하루 24시간을 그 이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인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오늘은요, 자리가 좀 모자란 듯해요. 예, 방금 모신 권호석 씨, 그리고 황보귀연 씨 부부, 그리고 둘째 딸 권은경 양 나와주셨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 저 밀려났네요. 예. 예, 아주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저 새벽 시장을 매일 그렇게 다니십니까? 다들 그 잠이 든 시간인데. 이제는 몸에 베개 뿌려가지고 처음하고 좀 틀려요. 예. 그런데 12년째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요. 새벽부터 또 낮에도 쉬시지도 못하시잖아요. 물론 부인께서도 도시락도 싸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어떻게 내조를 하세요? 새벽에 다니시니까 특별한 내조는 없고요. 예. 대구 가실 때마다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밖에 못. 걱정되는. 네.
근데 저 뭐 가장 궁금한 게 요즘 돈벌이는 뭐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 요즘 뭐 경제가 말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뭐 조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역시 그 저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하시니까 뭐 큰 그 어려움 없이 그 돈벌이가 괜찮으신 모양이네요. 경상도 남자가 좀 무뚝뚝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저 언경양 아버지는 상당히 그 다정다감하신 것 같은데 우리 언경양 따님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어떠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요. 참 아빠가 가정적이라고 생각돼요. 가족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항상 착하게 커라. 무뚝뚝하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보수적인 면도 있지만요. 저희 이해를 잘 해주시고. 들어오기 전에 그 두 분 이래 만나 뵀는데 두 분이 연애 결혼하셨대요. 아 그러셨어요? 연애 결혼하셨대요. 그리고 또 상당히 그 다정다감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24시간 같이 계시니까 뭐 몰라 24시간 같이 생활하시는 분이 두 유형이 있답니다. 극단적으로 싸우시는 부부가 있고 또 극단적으로 또 사랑을 하는 부부가 있답니다. 이 가정은 극단적으로 사랑을 하는 부부 같기도 하고 또 연애 결혼 하셨다는데 어떻게 만나신지는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좀 들어보죠. 뭐. 한번 그 지금 말씀하시죠. 부인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친구분 그리 첫 휴가 나와서 그 모임에서 만났어요. 아니 근데 그 저 연애 그 하시는 도중에 뭐 빨래터 사건이 있다면서요? 빨래터 사건은 어떤 거예요? 나는 한 20년 넘으면 기억이 잘 안 나. 뭐 특별한 일 같은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부인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겠죠, 뭐. 예? 말이 맞겠죠. 뭐. 빨래터 뭐 어떤 일이에요? 네, 저는 그때 아직 나이가 어렸고 이제 엄마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이제 사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고 그래서 이제 못 만나게 했어요. 못 만나게 하니까 이제 하루는 이제 내과에 그때는 내과에 빨래 그 빨래 핑계로 아니 빨래를 이제 하러 갔다가 이제 저를 봤는 뭐래요. 봐서 그때 이제 동생들하고 같이 갔는데 동생들인데 그 빨래 대야를 동생한테 주고 그 이제 그때 이제 짐실이 자전거 뒤에 이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자전거에 거기서 타고 갔는 게 남편께서 거기서 빨래 틀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왔는 게 아니고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저는 빨래터에 갔다 오는 길이었고 그게 이제 처음 만남이에요? 그렇게 또 만나서 마음이 맞아서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고 계시는데요. 이때까지. 근데 그 자녀분들께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딴 거는 별로 없고 뭐 그저 건강하게 살고 착하게 아는 사람만 인사 잘하고 그게 나주 지금. 네. 우리 은경 양은 빨래터 자주 가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처음 그 만나서 연애했던 얘기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까 부모님들한테? 아니요 지금 빨래터 얘기는 처음 들어요? 예, 오늘 잘 나오셨네요. 그래 또 의심 안 했습니까? 왜 그 여성분을 그래 처음 보고 빨래터에서 바람꾼 아닌가 싶네요. 그만 이제 그 보면은 참 연분이 따로 없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처음에 눈 탁 마주치자마자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이렇게 또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시골 그 장터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그래서 계속 굉장히 열심히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장이 별로 안 쓰지 않습니까? 별로 형성이 안 됩니다. 아주 그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는 그 쇼핑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재래시장은 어쩔 수 없이 그 뒤로 처지는데 그 옛날 같으면 상당히 그 정감어린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전부 교통도 좋고 시골마다 차가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장사가 또 기본 가는 게 있으니까 식당가 전부 소비자들이 저도 인덕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거죠. 많이 도와주시니까 이대로 이래 뭐. 근데 은경양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24시간 늘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대해서 뭐 불만 같은 건 없습니까?
아니요. 서운한 점은 없어요. 항상 저희들이 잘해주시니까. 잘해주시려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네? 24시간 그런데요. 갖고 계시죠. 같이 그런데 계시니까. 그 부모님께서 또 특히 아버지께서 매일 밤마다 이 고3인 권은경 학생을 위해서 마중을 나가신대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온 식구가 함께 이 고3 딸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또 이 김성홍 리포터 좀 만나보셔야죠. 이 김성홍 리포터가 이번에 또 아주 큰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김성홍 씨 불러보겠습니다. 김성홍 씨. 온 가족이 모여서 지금 김밥을 싸고 계시나요? 아빠는 머리에 무스를 받았고, 턱시도 입으시고 행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춤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동네 주민들까지 모두 모여서 연습하고 그러시네요. 안녕하세요.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김성홍입니다. 지금 저녁 9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이면 여러분께서는 TV를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깊은 밤을 하얗게 새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험생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수험생 고등학교 3학년인 권은경 양입니다. 권은경 양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김밥을 쌌고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식구들이 모여서 춤 연습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권은경 양의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의성이 낳은 미스 마늘 어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김밥을 싸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을 은경이와 친구들 위해서 열심히 쌌습니다. 네, 은경, 딸 은경이만 아니고 은경이 친구들까지 위해서 네. 사랑의 마음을 담으셨군요. 네. 예, 김밥 싸는데 돈 많이 드셨습니까? 예, 조금 네, 투자했어요. 조금 투자했으면 기둥 한 뿌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의성의 신성일 씨가 나와 있습니다. 이야, 완전히 신성일입니다. 이런 양복은 처음 입어보시죠? 예. 입으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장가 또 한번 가고 싶습니까? 예. 네, 오늘 아주 신혼밤을 또 한번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좋죠. 네, 좋습니까? 네.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평상시에 춤 같은 거 잘 안 추시고 굉장히 그 학문에만 열심히 해오신 분인데 이렇게 따님 앞에서 춤추려니까 좀 쑥스럽지 않으세요? 좀 쑥스럽지만은 네. 한번 쳐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님에게 정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쑥스럽지만 춤을 춰야 됩니다. 예. 자, 이따 열심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은경양의 미모에 뺨치는 큰 언니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저희들이 지금 은경양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언니로서 좀 샘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샘 안 납니까? 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냥 이 세상 고3들이 다 불쌍한데 네. 내 동생이니까 네. 양보할 수 있으니까 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정말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군요. 네. 예, 그리고 이 집안에 또 외아들, 길쭉한 외아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누나가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면 누나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 자, 누나에게 한 말씀. 누나 열심히 해. 이거 예, 참 길게 질문했는데 짧게 대답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또 여기 이 자리에는 저희들을 성원해주기 위해서 의성 주민 여러분이 약 2만여 명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나와 계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은 지금 저녁밥도 안 차리고 나오셔가지고 집에서 아저씨가 찾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성 주민들의 힘찬 박수 소리와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의성 여자 고등학교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출발! 예, 지금이 야간 자습 시간인 것 같아요, 은경 양. 네. 맞죠? 예. 조금 있으면 이제 김성홍 리포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 장면을 찍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카메라가 먼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찍어요? 살짝 등장을 해. 학생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챈 거죠. 은경양? 네. 화물 가져왔거든요. 네. 3학년 3반 권은경 학생. 권은경 학생이에요? 뭐 화물이 왔는데. 제작진들이 함께 지금 이제 분위기를 잡아주세요. 아니. 다 직원이세요? 일부러 카메라도 피하고. 아니 특송이라 저희들이 그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무슨 배달인데요? 뭐 화물 내용은 모르고 지금 차 밖에 있고요. 우리 저 김민정 학생 맞아요?
아, 네, 권은경 학생. 이 사인 좀 해줄래요? 이거 전화번호 맞아요? 예. 맞죠? 김민정이라는 사람이 보내는 걸로 돼 있는데요. 누군데요? 아니 김민정 씨가 모르죠. 또 저 저게 다른 선물을 사람이죠. 준비했어요? 김민정. 하여튼 서울에서 왔고요. 뭐 아니 여기 저 밑에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 내려오세요. 지금 그 강병규 PD도 보이네요. 예. 그 저 밤에 몇 시에 끝나나요? 물건이 뭔지 이런 거 10시? 모르고 아 이거 배달할 거 많은데 오늘. 오늘 뭐 무슨 있어요? 화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노래 자랑하나? 저는 무슨 가구가 왔는 줄 알았어요. 우리 차 어디 갔냐? 아니 모르는 사람이요? 팔레트에서 누가 왔나 지금 어떻게 했죠? 그 저 학생들 저 일로 와버려요. 차 지나 일로 와요. 일로. 그 친구들도 전혀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네. 예. 아, 저기 화물차에 뭐가 있긴 있나 본데요. 예. 우리 제작진에서 저 차를 대여를 했어요. 네. 예. 음악도 나오고요. 네, 음악 소리에 우리 은경 선생님 무척 놀라고 있네요. 네. 예. 뭔가를 하는데 뭘까요? 저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도 저때 우리 알아봤어요. 은경 양 기분이 어땠어요? 아, 잘 안 보이는데요. 기분이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빠의 저런 모습 아, 처음 아버지가 예, 나오셨네요. 터치도 탁 하시고. 예. 알았어. 자, 오디오 조건 내려주세요. 자, 권은경 학생? 예? 제가 뭐 이 화물 배달하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까? 예. 사실은 말이죠. 사랑을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은경 학생의 아버지의 사랑을 배달하기 위해서 제가 밤 11시가 다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10시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버지가 뭘 들고 왔는지 여러분께 박수 소리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세요. 짠짜라잔. 뭐 같아요?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아버지 들려주세요. 네. 여기 놔두세요. 예, 여기 놔두세요. 아이고 동네 아줌마까지 왔어요. 동네 아줌마. 뭐 갖고 오신 거예요? 김밥을 남은 거 다 싸갖고 오셨습니다. 거기 우리 집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데거든요. 예. 그날 김밥을 한 5솥을 쌌을 거예요. 모든 학생들의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똑같아요. 항상 자식을 생각하고 정말 이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아드님 그리고 따님들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김밥입니다.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따님께 하나를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으로. 저때 우리 은경 양 그 김밥 맛이 자, 우리 옆에 있는 학생도 하나 먹어야 돼. 자, 옆에 같아요, 있는 그죠? 학생도 예. 하나 주세요. 자, 여기 있는 학생도 자. 네, 됐습니다. 전화 주세요. 오늘 아버지 이렇게 턱시도도 차려입고 아빠 머리 왜 이래? 무스 받았어요, 무스. 우리 저 은경 씨 아버지가 저기 신성일 아저씨 같죠? 우리 아빠가 손을 흔들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스가 어떤 생각하시나? 오빠를 해야 됩니다. 손 흔드세요. 오빠! 저희들이요 아까 오후부터 김밥을 이렇게 싸고 아버지께서 옷을 준비하시고 머리를 하시고 화장도 하셨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준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위해.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화물이 또 있어. 두 번째 화물. 여러분 박수 소리와 함께 두 번째 화물을 공개합니다. 나와서 온 식구들 다 나오시나요? 뭐 어머니 나오시고 언니, 동생 아까 열심히 준비하시더니 다 나오셨네요. 동생은 뭐 저 조리사 국장이에요? 네. 내려오자, 내려오자. 근데 아까 못 보셨나 봐요. 안에 다 계셨는데 네. 화물차가 워낙 커서. 예. 자, 일로 오세요. 이 밤에 열심히 공부하는 딸을 위해서
엄마가 꽃다발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옆에서 공부하는 친구에게 제가 안개꽃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로 오세요. 여기 있는 학생이 바로 우리 은기 학생의 남동생입니다. 그렇죠? 예. 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누나가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뭔가 그동안 해오신 게 있을 텐데 동생을 위해서 평상시에 뭐 간식이나 이런 거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동생을 위해서 기쁘게 해주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죠? 예!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위치로 물론 좀 썰렁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이 권은경 양을 위해서 준비한 공연을 있죠. 여러분 동네 힘찬 아줌마까지 박수 이제 함성으로 동리돼서 맞이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연이 이제 음악 시작이 되겠죠? 주세요! 네. 정말 열심히들 하시네요. 은경 양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연습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어머니? 연습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 춤 참 다양하게 자가 78칸만. 엄마 춤솜 씨가 대단하시네요. 아유, 동네 아줌마. 춤 동네 아줌마 등장. 네. 예.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죠. 입시 스트레스 전환 다 풀어주고. 김성훈 리포터 또 가만히 있지 못했네. 예. 언니가 또 열심히 추고. 언니, 뭐 은경 양, 또 엄마 춤솜 씨가 좋으세요. 얼마나 잘하세요. 어머니 춤 너무 잘 추세요. 저 MBC 전속 무용단보다 훨씬 잘해요. 자, 이제 은경 학생을 위해서 준비한 저희들의 선물은 다 끝이 났고 지금 전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3, 고3, 재수생, 삼수생 많습니다. 모든 수험생, 물론 공무원 시험, 뭔 시험 하여튼 시험을 준비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화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하나, 둘, 셋! 예, 무슨 가족 행사가 아니라 학교 축제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동네 분들까지 오시고요. 또 김밥을 아까 5소치를 싸셨다고 들었어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새벽부터 일찍 준비하셨어요? 네, 일찍 준비했어요. 예. 마음이 급했어요. 시장도 가시지 않고 네. 그냥 김밥부터 시작하셨고 몇 줄 정도 싸신 것 같아요. 저녁이니까 조금 오후에 조금 일찍부터 시작했죠. 그랬군요. 네. 근데 뭐 아버지 그저 춤솜씨 또 아버지 그저 뭐 옷차림 이런 게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준비 굉장히 많이 그죠? 하신 것 같아요. 예. 새벽부터 그 뭐 저 농산물 그 시장에 가셔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마다하시고 그냥 준비하시고 협조를 하셨군요. 좋으니까 뭐 했죠. 네. 근데 은경 양 어때요? 아빠의 그런 모습 본 적 없죠? 이 무스 바르고 그냥 예? 예.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웬 신성우가 의상에 왔나? 예. 근데 아버님이 그 복장이 너무 잘 어울리시죠. 그죠? 아버님이 아주 미남이시잖아요. 그래서 은경 양이 또 예쁜 거예요. 가족들이 춤을 다 잘 추는 것 같습니다. 춤 가족 같아. 춤 가족. 그 요즘 그 아버지가 없는 시대라고 하고 또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는 또 자식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이번 행사로 그 아버지께서는 그 자제분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었겠습니다. 인기 많이 얻었습니다. 갑자기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시네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학생들 얼마나 예민할 때고요. 또 요즘 고3이면 더 공부에만 푹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친구들 반응이 어때요? 대단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의 팬클럽이 생길 정도. 팬클럽이. 예. 근데 그 뭐 세대차다 뭐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그 대화를 하고 싶어도 거절을 당할 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들한테. 그러나 모든 그 청소년들의 갈등이 부모와의 대화의 단절에서 온다. 뭐 이런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모님과의 대화가 퍽 중요한데
노래 솜씨 보시니까 뭐 요즘 신세대 못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노래는 누구 따님들한테 배우셨어요? 노래 배우는데 힘들었습니다. 그 부인께서는 그 평소에 그 춤을 좀 추십니까? 아니요, 전혀. 이번 행사 때문에 좀 예. 준비했어요?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음악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쳤는데. 딸을 위해서인데요. 뭘 못하시겠어요. 그때는 당황해서 그런 걸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예. 저기 예전에 그 저 발레트 시절 때부터 춤은 잘 추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매일 밤마다 은경 학생들도 이제 가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고마움을 느끼시죠? 네. 근데 어떨 때 가장 고맙다, 정말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특별한 일은 이번 일? 예. 뭐 섭섭하고 그런 거 뭐 못 느껴봤습니까? 아니, 없어요. 예. 저는 아니 그 저 언경양 학교에서 친구들이 예. 저 부모님들 춤 솜씨 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놀랐어요. 그렇죠? 예. 네, 춤 솜씨가 뭐 여간이신데 이 감사한 마음을 이제 실제 부모님께 잘 표현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버이날 우리 저 따님들 또 우리 저 개구장이 아들 그 세 자녀한테 선물 받으셨어요? 네, 어떤 선물 해마다 받았습니까? 선물을 하는데 올해는 꽃다발 받았어요. 네. 꽃다발만 받았어요. 네. 따님한테 아까 또 꽃다발을 다시 딱 주시던데요. 네. 뭐 좀 섭섭하신 것 같아요. 꽃다발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그 가정이 화목한다는 거는 상당히 그 온 가족성은 모두가 노력해야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참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는 하나의 선장 아닙니까, 그죠? 가정을 꾸려 나가시면서 뭐 소신 같은 게 있습니까?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뭐 별로 저거는 없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 모습을 자제분들한테 보여주신다는 거. 그리고 또 애들이 물론 내 애들이 착해 비고 항상 또 잘 따라주고. 또 고3이니까. 모쪼록 그 부모님 바람대로요. 항상 착하게 그 자제분들 잘 키우시고요. 그리고 올해 고3이니까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영경양. 예. 권호석 씨, 황보기현 씨. 예, 가정에 늘 화목이 깃들길 저희가 다시 바랄게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배달합니다에 출연하신 분들께는 경주 코로 호텔에서 1박 2일 숙박권과 동아보청기 비료 보조기사에서 유닉스 전기 자동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재를 제공해 주신 분에겐 진원당에서 제공하는 고급 손목시계 한 세트를 드립니다. 네, 아주 그 화목한 가정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그냥 좋죠. 네, 아주 흐뭇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저 살아가면서 늘 이 우리 사회에서 밝은 면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모든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고 또 행복이 가득하고 화목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사랑을 배달해 드릴 겁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배달 부탁하실 분은요. 안동전화 851국에 7033번, 704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팩스 보내주실 분들은 안동입니다. 56국에 44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리안 이용도 가능합니다. 이용하실 분은 고 ANMBC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지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안동시 태화동 709의 1 안동 MBC 텔레비전 편성부 사랑을 배달합니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상에 세대 차이 느끼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분들 어떠한 분들이든 연락을 주십시오. 네.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불러주시면 어떤 곳이든 서슴지 않고 저희들이 달려나가겠습니다. 사랑을 가득 싣고 여러분 곁으로 달려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안녕히 다음 계십시오. 시간 뵙겠습니다. 저 선수 계속 돌기만 합니다. 돌기만 하면 되나요? 와, 저럴 땐 뒤집어야죠. 깨끗한 수직입니다. 뒤집어 빨고 뒤집어 빨고
뒤집어야 깨끗하지. 행궁선 잘 나왔어 정말. 삼성전자. 그이의 스카이패스 보너스로 다녀온 파리 여행. 신혼여행 때처럼 가슴 설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드리는 대한항공 스카이